자, 오릭스하고 야구입니다. 자, 오릭스하고 야구인데, 정규 시즌은 뒤로 하고, 포스트 시즌의 어떤 내용, 이 속의 내용이, 일단 두 팀이 투타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좀 더 투타가 밸런스가 잡혀있는 쪽은 분명히 야구다. 근데 시즌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빠따의 강점은 있지만, 어떤 마운드의 힘은 좀 부족했던 게 사실이에요. 야구가. 근데 요번 포스트 시즌은 투타가 완벽하다. 그리고 오릭스 같은 경우는 사실 요번 일본 재팬 시리즈 올라와가지고 였던 내용이 빠따는 뭐 그래 처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 처지지도 않아. 근데 요소 어쨌든 좀 이 찬스가 있을 때 득점이 온전하게 오지 않고 요런 부분이 좀 보여지는데, 그리고 항상 마운드는 항상 이 야구보다 앞서 있었어요. 사실 평가되는 게. 좀 그런 부분이 지금 오릭스가 안 되고 있다. 어제도 불펜이 무너졌었죠. 그리고 일단은 야구의 진짜 무기는 진짜 한 방의 기대치죠. 한 방의 기대치. 이게 굉장히 높다. 그리고 어쨌든 일단은 오늘 선발이 야마오카예요. 어제도 내가 타지마 아니면 야마오카 요런 내용 아닐까 요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야마오카가 나옵니다. 자, 야마오카 어때요? 전반기만 놓고 보면 최고의 어떤 피칭을 했어요. 사실 리그 내에서 실적으로 보면 야마모토보다 좀 더 나았어요. 야마모토는 전반기 때 조금 좀 맞아 나가고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 정말 좋았습니다. 퍼포먼스가. 그러다가 후반기 들면서 공략 범위가 되고 실점 범위가 발생하고 좋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야마오카가 기본적으로 최근 10경기 후반기 들면서의 어떤 내용이 기복이 좀 많아요. 호투 비율도 분명히 또 가지고 있긴 하되 실점 범위가 있고 좀 부진한 내용이 분명히 좀 발생했다. 자, 일단은 뭐 삼진 비율은 좀 준수한 편이고요. 그리고 상대전이 한 차례 있어요. 교류전이 한 차례 있었는데 이때 나와가지고 결과물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내용이 7이닝 1실점, 물론 승리 투수도 됐고요. 이 내용을 좀 가지고 있는 야마오카다. 어쨌든 오늘 경기 오릭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굉장히 몰려있는데 오늘 경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오늘 야마오카가 어쨌든 좀 결과를 나타내야 되고, 오늘만 딱 야마오카가 좀 가져간다면 내일 야마모토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야마모토는 어쨌든 앞서 1차전도 내줬지만 그 당시에 어떤 야마모토는 원정 기준, 그러니까 홈과 원정 기준의 원정이 2점대 중반대였어요. 근데 홈콜에서는 0점대야. 0.60인가? 그 홈콜에서는 그냥 천한 무적이야. 그래서 오늘 야마오카의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상태고, 어쨌든 가장 중요하다. 부담감은 충분히 크죠. 근데 어쨌든 상대전의 어떤 내용 분명히 나쁘지 않았다는 거 올 시즌 요 내용 가지고 있고, 자, 오늘 야구의 선발은 이시카와예요. 자, 이시카와 물론 뭐 나이가 많다 보니까 물론 뭐 힘에 의해서 윽박지르고 이런 유형은 절대 아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맥스 이닝은 한 5, 6이닝 요 내용입니다. 그 속에 삼진 비율 요런 비율이 거의 없다.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맞춰 잡고 이런 유형이야. 노련하게 완급 조절하면서 요런 내용을 보이는 이시카인데, 자, 일단 이시카도 교류전에 나왔어요. 이게 6월달에 그 시리즈였거든. 물론 뭐 두 선수가 맞대결은 아니었습니다. 6월 7일날 등판했던 야마오카하고 6월 9일날 등판했던 이시카와. 근데 이시카는 5이닝 1실점. 와, 좋다. 그리고 몇 경기 안 되지만 진학 커리어, 그리고 작년에 일본 시리즈에서였던 내용도 6이닝 1실점 무자책이었던 내용을 보였다는 거. 일단 상대전의 강점은 좀 보여줬어요. 근데 다만 이 기록이 물론 단기전 진짜 백전노장이잖아요. 베테랑이고. 그래서 경험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결코 무시는 못합니다. 근데 시즌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부진한 내용이다. 최근에 지금 이 5, 6경기 기준으로 보면 실점 범위가 커요. 이닝도 진짜 5이닝도 못 버티고 내려간 경기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오늘 경기가 현 시점으로 보면 두 선수 다 못 믿는다. 하지만 좀 더 이닝 소화력, 그리고 시즌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표면적인 내용이나 좀 더 호투 비율이 높고 그 이닝 소화력이 되는 좀 야마오카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보이는 건 사실이다. 아시겠죠?
요거는 사실 좀 가기는 좀 애매한 구간인데요. 지금 뭐 퍼포먼스가 장난이 아닌 지금 야구잖아. 투타적으로 좀 밸런스가 더 잡혀 있고, 물론 오릭스도 지금 재팬 시리즈 올라와서의 어떤 내용이 좀 불편하지만 그 이전에 어떤 플레이오프 거치는 구간은 결코 나쁘지만 않았다. 그리고 시즌 끝 무렵에서도 항상 연패라는 게 없었잖아. 항상 위닝으로 가고, 그죠? 요런 내용을 보여줬던 오릭스였다. 알겠죠? 자, 일단 배구 한번 봅시다. 배구가 일단은 지금 개막한 이후로 단 한 개도 안 틀렸다. 다 맞추고 있다. 뭐 이게 뭐 내 자랑은 아니고 일단 개재수겠지. 그것도 내가 뽑기를 잘해가지고 찍기를 잘해가지고. 자, 오늘도 한번 찍기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오케이하고 우리 카드인데, 자, 오케이는 지난 이 며칠 전에 어쨌든 개막전을 치렀죠. 한정가의 매치요. 네, 어쨌든 3대0 셧아웃 됐고, 내용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 센터진이 좀, 미들 브루커가 조금 약한 편이기도 해요. 예, 사실 뭐, 지금 보면 어쨌든 기준이 되는 거는, 박은빈하고, 어쨌든 박은빈, 징상은 어쨌든 이 친구들이 기준인데, 좀 뭐, 형캐 뭐, 최민호나, 누구, 한전에 누구, 한전에 그만 이름 뭐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노. 이름이 갑자기 안 나노. 신영석, 이런 어떤, 좀 사실 비교 불가해요. 그리고 뭐, 우리 카드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카드는 오늘 김재희가 있는데, 일단은, 하연용이를 일단은 보냈죠, 삼성화재에. 이게 좀 큰 것 같아. 좀 더 뎁스가 약해졌다. 물론 뭐, 삼성화재 트레이드 과정에 한승민을 데리고 왔어요. 요 부분은 좀 괜찮은데, 사실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 센터의 어떤 그거는 있어요. 유광우였죠. 어쨌든 뭐, 좀 빠져있다. 그래서 한승민이가 일단 돼 있는데, 일단 센터진이 조금은, 좀 불편하다. 불편한데, 일단 오늘 경기는, OK 입장에서는 작년의 뉘앙스에서 큰 범위가 아니다. 라인업에서. 어쨌든, 뭐 국내 자원들은 차지현하고 조재석이나 아니면 박승수나 요렇게 어쨌든 여기에 중심은 네오다. 어쨌든 네오에 의해서 네오로 시작해가지고 네오로 끝을 보는 경기, 그리고 결과도 가져가는 경기도 분명히 작년에 많이 보여줬습니다. 일단 네오가 첫 경기는 그냥 고만고만한 내용을 좀 보였고요. 분명히 잘했습니다. 잘했고, 여기서 이제 국내 자원들이 받쳐줘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조재성하고 차지한, 그나마 차지한이 좀 더 낫거든. 조재성은 워낙 좀 원체 좀 기복적인 면이 좀 있고, 근데 얘도 터지면 진짜 좀 해줘. 어쨌든 오케이가 한전은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드는 작년보다는 좀 부진하다 해야 되나? 좀 뎁스였던 내용이 조금 처진 감은 있어요. 뭐 기존에 어쨌든 나경복은 어쨌든 중심이 될 거고, 그리고 올 시즌 새로운 영병이 이제 안드리치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 일단은 봐야 돼. 어떤 내용 보일지. 어저께도 내가 배구 경기를 봤어요. 다른 경기 제껴두고 그 용병들 보려고 어떤 내용 보이는가. 어쨌든 안드리치 오늘도 한번 볼 거고요. 어떤 내용 보이는지. 일단은 그 기대치라는 게 진짜 히트 상품이 될지, 요건 한번 지켜보자고요. 지켜보고, 일단은 여기도 나경복이가 어쨌든 중심이 될 것 같아. 중심이 될 것 같고, 나는 이 경기가 지금 뭐 배당 대비 좀 우카가기에는 나는 좀 쫄아오르는데, 그러니까 핸디 기준의 핸승 요 부분. 나는 간다면 오늘 좀 뭐 한 4세트까지 가는 경기, 요 경기는 되지 않을까. 그 속에 어쨌든 20점대 승부는 이루어질 것 같다. 요런 생각 속에 언더보다는 오바의 어떤 확률을 좀 더 보고 오바를 선택 범위를 주겠다. 그리고 승패는 모르겠는데, 승패는 진짜 모르겠어요. 한번 뚜껑 까봐야 되는데, 일단 우카가 그렇게 작년보다는 좀 그리고 용병도 일단 불투명하고요. 그 다음 나경복이가 어쨌든 뭐 기준은 잡아줘야 되는 거 맞는데, 그 외에 뭐 송이채 잡채 이거는 사람 아니거든.
진짜 사람 아니다. 그 삼성화재에서 이제 한승민이랑 같이 나왔던 정성규. 그것도 삼성화재에서는 별 내용 없었다. 그냥 좀 다부진 면은 좀 가지고 있는데, 너무 앞선다. 앞서다 보니까 사실 뭐 서브의 강점도 가지고 있지만은 그만큼 범실 여부도 좀 많더라고. 어쨌든, 아니 나는 자체가 진짜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지만 나는 진짜 온전하게 올리갖고 있잖아. 진짜 제대로 내를 꼽는 걸 못 봤다. 내가 솔직하게. 그나마 그냥 터치, 그냥 브로커 아웃 되거나 뭐 이런 거, 터치 아웃.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냥 민폐 안 주면 이제 신영철한테 얼마나 그 욕 존나게 얻어먹노. 그래, 실수하면 채웃는다가. 그래. 자, 어쨌든, 그래도 지금, 그래도 송이치는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민폐만 안 주면 돼. 그러니까 이제 범실을 좀 줄이고, 그냥 지 몫이 일하는 게 있잖아. 그 내용만 보여주면 돼. 알겠죠? 이거는 모르겠다. 뭐 프렌도 좀 있는 것 같고. 어렵다. 자, 기업하고 인삼인데요. 자, 기업도 어쨌든 1라운드 물론 뭐 GS전. 근데 결코 내용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범실이 좀 많았더라고. 좀 자멸하는 경기. 어쨌든 여기도 뭐 김희진하고 좋았죠. 그리고 뭐 산타나를 다시 대체 용병으로 다시 데리고 왔는데 일단 폼은 좋지 못해. 그래서 사실 뭐 경기에 출전을 한 세트 하고 막 그냥 바로 투입을 안 했습니다. 그냥 국내 자원들로 이루어진 어떤 라인업이었는데 앞에 경기가 일단은 이 윤석영이라는 친구, 이 친구가 일단은 뭐 2001년생이더라고. 어쨌든 이 친구가 좀 대체하는 내용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 누구야, 표승주는 좀 다분하지, 다부지지. 어쨌든 뭐 불명이 좀 기대치는 좀 있는 친구예요. 그리고 뭐 김수지도 여전히 또 센터라인에 좀 포함되어 있고. 어쨌든 여기는 기업이 결코 GS전에 뭐 셧아웃 당했지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상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페퍼에서 엘리자벳이 사실 용병치고는 잘했어. 어쨌든 올 시즌 기준에 인삼에 포함됐습니다. 엘레나는 저 훈국으로 갔고, 그죠? 요 내용 어쨌든 뭐 이소영도 보니까 이 컵대에서는 보이지는 않더라고. 자, 이소영도 작년에 굉장히 부진했잖아. 그죠? 타점도 굉장히 낮아졌고, 물론 뭐 단신이기에 단신 대비 이제 타점이 높은 친구고 분명히 강력함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작년에는 진짜 브로커에도 많이 걸렸고 범실도 존나게 많았고 좀 좋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죠? 그 다음에 이 오늘 종호영이 센터라인에 없더라고. 그리고 뭐 한송이는 일단은 포함되어 있지만 한송이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드니까, 그죠? 작년에도 사실 좀 비중은 조금 적었어요. 자, 어쨌든 요 경기 어쨌든 기준이 되는 거는 엘리자벳이 아닐까. 엘리자벳은 내가 봐왔던 엘리자벳은 정말 느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정말 페퍼에서 먹여 살리는 진짜 뭐 박한명이고 이런 아들 막 엘리자벳이 나왔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 경기도, 그러니까 기업하고, 인삼도, 참, 오바인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 오늘 81점 기준점이던데. 어쨌든 뭐 20점짜 승부, 그리고 또 의외로 사실 뭐 풀세트, 그러니까, 풀세트란다. 세트별로 보면 듀스까지 가는 과정도 좀 만들어지더라고. 요런 범위가 좀 있었다. 그래서 좀 오바의 향기, 여기도 좀 오바의 향기는 좀 난다. 오바의 향기는 좀 나고. 어쨌든 요 경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시겠죠? 자, 업좀 보여주죠. 자, 안양하고 어디고 씨하고. 자, 대전하고 김천이다. 대전하고 김천이다. 자, 대전은 작년의 아픔을 극복하고
승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오늘 이제 김천하고 붙는데 해볼만 합니다. 해볼만 해요 사실. 일단은 뭐 국내 자원들의 어떤 역량 분명히 이연화가 되는 부분이고, 분명히 그 역량이 뛰어난 친구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아따 씨발 그만해라 좀. 강퇴 당할래 둘 다. 그만해라. 자, 대전하고 김천. 자, 대전하고 김천이다. 그만해라 했다. 왜 자꾸 터쟁이끼리 싸우노? 우리 주적은 토사장인데. 왜 그럴까? 됐다. 그만해라. 일단 그만해. 그만해라. 일단 그만해라. 그래, 됐다. 이제 스탑. 자, 대전하고 김천입니다. 자, 대전하고 김천인데, 대전은 모르겠어요. 오늘 진짜 많이 준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도 분명히 뭐 1차전을 잡고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원정에서 강원한테 패했어. 아쉽게. 그것도 선취쿨이 먼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재역전을 당해가지고 승격을 못했어요. 아쉽죠. 자, 요번 기회는 분명히 작년에 어떤 좀 교훈 삼아 정말 많은 준비를 했을 겁니다. 일단은 조심스러운 경기는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대전 같은 경우는 워낙 이연화가 가능하고 역량이 다분한 친구들, 특히 미들진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방에는 일단은 용병들이 일단은 투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완전체의 느낌은 이거다. 자, 전방에 센터에 카이저가 투입되고 좌우에 뭐 모르겠습니다. 좌우는 모르겠다 솔직히. 레안드로는 일단 꽂힌 거는 맞고, 윌리안을 공미에 둘 것이냐 아니면 측면에 둘 것이냐, 요 내용인데, 어쨌든 3명이 전방에 둔다고 하면 이제 공미 자리에 마사도 일단 아시아 쿼터에 마사 3명이 4명이 같이 출전이 안 되잖아. 그치? 어쨌든 뭐 마샤 마사보다는 그냥 미들은 좀 더 안정감 주지 않겠나. 일단은 주세중이 기준이 될 것 같고요. 김영욱도 있고 현식이도 있고 또 진현이도 있고 입맛따로 되겠다 여기. 미들은 어떤 조합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요 내용으로 나올 거고, 수비도 일단 조유민이 어쨌든 주장으로서 분명히 역할은 될 겁니다. 요번에 뭐 국대도 계속 꾸준히 최근에 차출되고 하는데 어쨌든 기대치는 있는 친구예요. 일단 세트피스 상에서도 강점이 있고, 그리고 김민덕이라든지 좋잖아. 권한진도 있고. 어쨌든 뭐 여기는 뭐 나무랄 데가 없다. 라인업 구성원들이 사실 워낙 강력하니까. 하지만 뭐 리그에서도 사실 좀 뭐 강주하고 비교해서는 조금 부족했죠. 그러면 좀 있고, 김천이다. 일단은 뭐 상대전이 없어요. 1부, 2부니까. 자, 일단은 이 김천인데, 김천은 앞에 직접 마지막 최종전에 나름의 어떤 노테이션 멤버를 내두고, 좀 주력들을 좀 쉬게 뒀습니다. 그리고 전방에 보면 김지현이 나오지 않았더라고. 김지현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마 포함될 거고, 최상의 어떤 라인업은 현 시점에서 보면, 일단은 전방에는 어쨌든 김지현이 설 거예요. 그 다음에 측면에는 김한길이나 반대쪽에는 건창훈이 설 겁니다. 그리고 공미 자리에 이영재. 근데 같이 안 나오더라고, 건창훈하고. 자, 이영재. 요런 내용. 그리고 문지한하고 고승범이 그 뒤를 받친다. 요 내용. 수비는 일단은 지금 최상은 이건 것 같아요, 사실. 일단은 뭐 박지수가 기준이 되고요. 그리고 파트너는 송주훈이 가장 유력하게 보입니다. 어쨌든 뭐 1기 멤버들이 일단은 뭐 2달 전에 떠났죠. 여름에 떠났었고, 그래서 이제 2, 3기 멤버들로 주로 이루는데, 뭐 사실 뭐 3기 멤버들이 뭐 네임밸류적으로는 좀 1기 멤버보다 좀 떨어진다. 사실은 그래요. 그나마 뭐 그래도 뭐 최병찬이나 한찬이는 안 보이더라. 그리고 뭐 이유현이나 강윤성이나 이렇게 네임밸류가 있어. 그 다음에 이준석이나 김준범이나 인천에서 활약도가 높았어요. 이 친구들도. 어쨌든 오늘 라인업의 구성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 경기 일단은 대전이 분명히 좀 보여줄 가능성은 좀 더 높다. 보여줄 가능성은 좀 더 높다.
대전이. 그래서 결코 이 경기 물론 뭐 이걸 주력으로 안고 가기는 힘들어요. 게리건데 그리고 홈콜에서 분명히 준비가 많이 됐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됐을 거라고 보고 또 김천 같은 경우는 끝까지 좀 달렸죠. 좀 아쉽게 어쨌든 뭐 한두 경기 남겨두고 최종적으로 승강으로 빠졌지만 그래도 좀 대전이 유리하지 않을까 이 경기는. 근데 김천이 와 무시 못한다. 진짜로 무시 못하는 건 있다. 알겠죠? 그렇지. 무리하는 여지도 있고 일단 조심스러운 경기는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 경기 참 이 경기 씨발 머리 제일 아팠던 경기다. 자, 안양하고 수원인데요. 안양하고 수원인데 자, 안양 일단은 뭐 라인업의 어떤 경쟁력은 존나게 좋아 여기도. 그리고 용병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높은 팀이잖아. 요소 사실 뭐 타 팀들은 사실 용병들의 어떤 역량이 좀 부족한 팀들이 대부분이야. 근데 안양은 전체적으로 좋아요. 일단 용병부터 언급하자면 일단은 몸 상태는 일단 안드리고가 빠져 있었잖아. 근데 안드리고도 훈련에 복귀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에 경기 미들진에 좀 활동량이 많은 홍창범하고 정석하를 넣었더라고. 이상의 김정현도 없어. 김정현도 이제 싸움딱이잖아. 홀딩의 역할. 전반기 때만 해도 부산에 있었고 여름 이적 시장에 이제 안양으로 들어와 있었는데 어쨌든 역할은 좋았어요. 자, 오늘 라인업은 어떻게 나올까? 일단 반가운 소식은 국내 자원들 중에 기준이 됐던 친구, 물론 백성동도 있고 하지만은 김경준도 무시 못하죠. 어쨌든 훈련에 안도리가 같이 복귀도 했다는 거. 안양의 완전체의 느낌은 조나탄 딱 기둥 세우고 김경준하고 아코스티 좌우에 배치하고 공미 자리에 안드리고가 서는 거야. 그 다음 홀딩에는 김정현이나 요렇게 그리고 좌우 측면에는 김동진하고 주현우가 서는 거야. 그리고 수비는 이창용하고 백동규가 서는 거야. 이게 완전체야 안양이. 요 내용 나오면 와 무시 못한다. 어쨌든 안양이 뭐 앞에 경남전도 좀 토대로 봤고 그리고 뭐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보면 팀의 성향은 좀 이유영 감독은 좀 더 조심스러운 경기를 하더라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안양은 무식하게 진짜 공격 축구를 했어요. 사실 뭐 악수가 되는 경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 공격적 범위가 굉장히 훌륭해가지고 대승하는 경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이고 자, 어쨌든 조심스러운 경기 할 거예요. 홈콜에. 그리고 수원. 자, 수원은 끝까지 달렸죠. 물론 결국은 아쉽게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승강 플레이오프에 떨어졌습니다. 자, 수원이 퍼포먼스는 좋았습니다. 꽤나. 최종전도 그렇고 그전 경기에 2승을 거뒀고 그 전에 앞서 경기 홈콜에서 이 대구한테 2대1로 졌어요. 물론 그 속에 어떤 경기 내용은 지배한 쪽은 분명히 수원 삼성이었다. 일단은 기준이 되는 친구가 누구예요? 요번에 국대도 차출됐죠. 오영규가 기준이 된다. 앞에 경기도 일단 안병준하고 같이 공존이 되더라고. 둘이 같이 나고 요런데요. 그러니까 전생질보다는 일단은 누승우를 먼저 투입되고 그리고 공미 자리는 사리치가 서더라. 그리고 그 밑에 뭐 이종성하고 이렇게 좀 받치고 있더라고. 뭐 강영북도 있고 뭐 요 미들진도 입맛대로 있어. 뭐 사이토 뭐 일본 애들 일본에 이해도 있고 그리고 정승은이가 최근에 좀 안 보이던데 일단 정승환이 일단은 좀 포함될지 이건 한번 지켜보자고. 그리고 뭐 측면에는 지금 이기재하고 좋죠. 김태환하고. 아니면 3백 나오면 김태환은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정승현하고 측면에 윙백의 역할이 정승현을 세우고 오히려 김태환보다. 그리고 저 이기재를 세우더라. 자, 오늘은 어쨌든 어떤 기준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자, 오늘은, 완전체의 느낌이다. 일단은 민상기가 없던데, 뭐, 민상기 없어도 일단은 뭐, 불투하고, 불투하고, 누구야, 양상민이나, 민상기가 좀 빠졌거든. 뭐, 조성진이고, 뭐, 요런 애들 있긴 한데, 뭐, 없잖아, 지금 좀 아파가지고. 자, 어쨌든 요 경기는, 참, 수원이 퍼포먼스가 너무 좋아. 안양은 솔직히 경기력은 그렇게 유달리 좋지는 못했어요. 뭐 경남전 연속해서 만났지만 경남전 원정에서는 또 패했고 근데 완전체로 돌아섰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방에 조나탄, 김경준, 아코스티, 공미에 안드리고 와 상상해도 씨발 이거 좋은데
자, 일단은 요 경기 무라는 수치는 좀 있다. 무, 햇무. 그래서 수원이 지지는 않을 것 같아. 좀 뭐 배당은 지금 뭐 안양 쪽으로 떨어졌는데 무, 햇무 요 어떤 근사치의 어떤 결과론적인 결과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형님들. 요건 한번 선택보면 잘 해줘봐. 그래, 오늘 뭐 게리그2는 팩트는 이거다. 항상 누차 얘기하지만 게리그다, 형님들. 알겠지?